여러분들, 20, 30대가 자기의 소득과 대출만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과 재산을 잘 물려주고 잘 물려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상속과 증여, 그리고 신탁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돌아가신 분들이 31만 명 정도 됐는데요. 상속세 신고하신 분들이 14,900명 정도 됩니다. 상속 재산가액은 약 60조 원 정도 되거든요. 살아생전에 물려주시는 증여의 건수는 26만 건으로서 증여 재산 가액은 약 50조 원 정도 됩니다. 신탁 시장은 2021년 기준으로는 1,170조가 되는 5년 사이에 50% 이상이 순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낯설게 느껴지는 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은요,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가 관리, 운영, 처분, 그 밖의 행위를 하는 신탁회사인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면서 임무를 부여합니다. 그 임무를 부여받은 수탁자는요, 수익자를 위해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틀과 과정을 신탁이라고 합니다. 81세 남성분으로 작년에 부인을 떠나보내셨습니다. 슬하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첫째 딸, 둘째 딸, 막내 아들 이렇게 있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 집에서 간병을 하시다 보니까 부인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이 집에서 살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월세를 주시고 실버타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다가 막내 아들한테는 아파트를 주고 본인이 갖고 있는 돈은 두 딸에게 나눠주는 것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은 아파트를 막내 아들한테 직접 줄까 아니면 아파트를 팔아서 줄까, 이 두 가지를 고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문제는 세금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요, 세법이 바뀌어서 양도가액 12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아파트를 그냥 물려주실 때 같은 경우에는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겠지만 아파트 가액에 따른 10억 원의 증여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든 세율을 곱해서 증여세, 아파트를 그냥 물려줄 때는 2억 1,80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를 물려받게 되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증여 취득세, 그리고 채권 할인액, 그리고 등기대행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아파트를 직접 아들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2억 6,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면 10억 원의 양도 가액이 나오는 이 아파트를 팔았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나오지 않겠지만 공인중개사비가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 비용이 한 55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공인중개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증여가액이 될 텐데 증여세는 2억 1,6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을 증여하기 때문에 부동산과 달리 취득세 등이 발생하지 않아서 아파트를 팔아서 증여했을 경우에는 2억 2,2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니까 1세대 1주택자, 그러면서도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의 아파트는 그냥 물려주시는 것보다 팔아서 물려주실 때가 한 4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절약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그냥 물려주시는 것보다 아파트를 팔아서 물려주시는 게 세금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판 돈, 막내 아들한테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지금 물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께서 쓰다가 나머지 금액을 물려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막내 아들한테 물려준다 그러면 통지형 증여신탁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통지형 증여신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현금을 물려주실 때 조건부 증여계약 또는 효도계약을 맺는 겁니다. 돈을 물려주는 대신에 너 이거 신탁해야 된다. 그러면서도 신탁을 하면서도 나한테 일정 금액을 이상 월 생활비를 나한테 줘야 된다라는 것을 증여계약서에 명시하시고요. 그러면 신탁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 위탁자와 수익자는 돈을 증여받은 막내 아들이 되는데요. 신탁계약에
부모님께서는 신탁관리인으로 등재되셔가지고 이 아들이 쓰는 신탁계약에서 나올 수 있는 원본과 수익 이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아들이 월생활비를 본인한테 지급하지 않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 증여계약을 해지하셔가지고 다시 본인의 자금으로 돌려받으실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통지형 증여신탁계약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를 판 돈, 본인의 생활비, 관리비, 의료비 등으로 쓰시다가 나머지 자녀 재산을 막내 아들한테 주실 수도 있겠죠. 이럴 때는 유언대용 신탁을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것은요, 유언장이 없더라도 살아생전에는 본인의 의료비, 생활비, 관리비 여러 가지 비용들을 쓰실 수가 있고요. 이 신탁 재산은 신탁계사인 수탁자가 잘 관리, 운용해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나머지 자녀 재산이 막내 아들한테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신탁이고요. 다른 법정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어도 막내 아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